오늘은 조금 이제 그래도 나름 공개 수업이니만큼 요거저거 좀 인공지능 수학에 걸맞는 인공지능 총동원 해가지고 요거저거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가볍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 지금까지 요 3-1단원 그래서 뭐를 했냐? 이미지 데이터의 표현과 처리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런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 속에서. 당장 선생님이 핸드폰을 쓸 때 이거 페이스 아이디 뭐 이런 거 쓰죠. 이제 인공지능이 얼굴을 인식해서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거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움직임을 이제 행동을 인식하기도 하고. 여러분 해본 적 없지만 골프를 선생님이 가끔 치거든요. 잘 못 치는데 요즘은 골프도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스윙하는 이 자세를 보면은 선생님 주변에 쫄라맨 같은 게 생기면서 막 이렇게 그 움직임을 분석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모든 게 이미지 인식이다. 그러면 인공지능 과연 컴퓨터는 이미지를 대체 어떻게 인식하는 걸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1단원의 주요 내용이었죠. 어떻게 인식할까요? 여러분들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미지를 땡땡으로 인식한다. 입을 최대한 짧게 말했지만 정확했죠. 행렬로 인식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 이미지가 그냥 하늘이 파랗다, 뭐 나무가 초록색이고 건물이 있네, 이렇게 좀 덩어리 지어서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인공지능의 눈에서는 뭐 눈이라고 좀 그렇지만 이 수많은 것들이 그냥 숫자들의 가로세로 집합이라는 거죠. 특히 RGB,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숫자들의 집합을 3개를 이렇게 겹쳐놓으면 우리가 보는 이 사진을 인식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뭐 수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 갤럭시 카메라인데요.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했다. 기본적으로 뭐 밝기랑 채도 뭐 이런 거 조정하는 거, 이런 거는 행렬의 덧셈이나 아니면은 실수배 뭐 이런 걸 했었고요. 요거 그 이미지 회전하고 뒤집고 이런 거는 우리 전치 행렬이랑 그 01010 이렇게 생긴 그 뒤집는 행렬, 요걸로 이제 계산할 수 있었고, 스티커를 넣는다든지 다른 사진을 합쳐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J 뭐 이런 행렬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꾸고 싶은 부분은 1, 뭐 바꾸기 싫은 부분은 0, 뭐 이런 행렬을 하다 말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더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진짜로 우리 마지막 남은 거 요거 할 거예요. 이미지 필터. 여러분들 필터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나요? 이미지 필터. 보정. 약간 보정하고 이런 거 생각나죠? 약간 색깔이나 이런 걸 좀 이쁘게 만들어주든가, 아니면은 약간 얼굴 이렇게 깎아가지고 점도 좀 없애주고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실제로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이미지 필터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아이폰 앱스토어 요 유료 앱인데 보면은 거의 다 요 친구 그래 좀 줄었네요 저번에 그때보다. 거의 한 20개 중에 한 10개 정도가 카메라 필터다. 그래서 이 필터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유용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수많은 필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색깔을 바꾸거나 피부를 보정하거나 이런 거지만, 뭐 예를 들면 사실 당장 지금 선생님도 필터를 쓰고 있어요. 어떤 카메라 필터를 쓰고 있냐,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지만 살짝 공개해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요 3D 공간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선생님이 요 3D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 공간은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실제 선생님이 있는 요 온라인 학교 스튜디오고,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뒤에 배경에 뭐가 많습니다. 요 전자칠판도 있고 벽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입체적인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이미지 필터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배경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필터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요 선생님의 요 테두리를 인식해가지고 알아서 요 테두리 바깥 부분을 지워주는 걸까? 이런 것도 필터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올지 모르겠는데 약간 요런 거 보이나요? 모자이크, 약간 이런 블러 이런 거, 그런 것도 필터겠죠. 이미지를 일부러 좀 뭉개거나 아니면 반대로 되게 선명도를 높이거나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 이제 오늘 배울 이미지 필터, 이미지 데이터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요 단원에서도 이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은 이제 일단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요 이미지를 분류를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해밍거리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해밍거리 기억나요? 해밍거리라는 거는 뭐 별게 아니다. 이제 두 이미지가 비슷한가 다른가를 알아보려면 결국 이 인공지능은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숫자가 똑같은지 다른지 요거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D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요 D라는 행렬을 하얀 부분은 1이고 까만 부분은 0이니까 요런 짝대기로 인식을 하겠죠.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딱 보니까 1, 2, 3, 4, 5, 6, 7, 8, 9, 0 중에 1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좀 직관적인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거는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들이 어떻게 생긴지 이거 행렬을 표현하고 지금 이제 내가 비교하려는 행렬이랑 그냥 숫자 일일이 하나씩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D랑 A 그러니까 요 그림이랑 1은 요 다른 부분이 4개가 다르더라. 그러면 이걸 우리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요 D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의 해밍 거리가 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다. 기억나죠? 그리고 요거 딴 것도 세보면은 이렇게 총 다르네요.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개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행렬과 각 성분을 비교해보면서 몇 개가 다른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요 그림은 1, 4, 5 중에서 1을 나타내는 행렬이랑 요 해밍 거리가 제일 작으니까 요 새로운 요 짝대기는 요 A랑 비슷하구나. 다시 말해서 요 숫자 중에 1이랑 제일 비슷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땠나요? 굉장히 성능이 좋았나요? 아니요. 네, 조금 아쉬웠죠. 왜 그런가 보니까 1을 조금 여기 쓰면 괜찮은데 막 조금만 이렇게 비틀게 쓰거나 뭐 가장자리에 쓰거나 모양을 조금만 이상하게 바꿔도 뭔가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더라. 왜냐면은 이 점 하나하나를 단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고급지게 이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전에 배운 방법을 쓸 겁니다. 요거 기억나요? 우리 아주 오래전 한 3월에 배웠던 다층 퍼셉트론 뭐 이런 얘기 했었다. 기억나요? 엔드 아니요. 가까웠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또 뭐 어떤 게 2개가 있으면은 막 엔드, 오어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서로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층 하나만 있어서는 X, or 이런 거를 분류할 수가 없더라. 있었어요. 그래갖고 약간 결국 이런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크면 왼쪽, 뭐 작으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이런 기계를 여러 개를 이렇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거쳐서 딴 데 또 갔다가 거쳐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층을 둬서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한 논리 연산, 굉장히 복잡한 분류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가운데에 수많은 어떤 은닉층을 두고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뭐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를 분류하고 이 사진이 개예요, 고양이예요. 뭐 이런 거를 분류할 때도 당연히 이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이 방법을 쓰면은 훨씬 낫겠죠. 이미지를 보고 대충 이 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뾰족하냐 둥그냐, 뭐 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까맣냐, 뭐 그런 거, 수염이 뾰족하게 생겼냐 아니면 뭐 수염이 없냐, 뭐 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든 다음에 이거를 수많은 분류 기준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만들면 단순히 위치 하나하나를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준들로 yes or no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럴듯한 분류가 가능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도 계산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행렬이라는 걸 쓴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요. x1, x2, x3에서 어떤 뭐 부등식이 있겠죠. 그래서 w1을 곱해서 뭐 여기로 하고 w4를 곱해서 이렇게 하고 가중치를 곱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했을 때 또 원래는 우리 1단원에서 배운 건 부등식이지만 그냥 편의를 위해서 는으로 써봤어요. 자, 이제 이런 거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결국 요 x1, x2, x3 요거는 고정될 거고 바뀌는 거는 각각의 곱해지는 요 가중치 기억나요? 가중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엔드랑 오어가 바뀌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요거만 계속 바뀌는 거니까 우리 약간 행렬을 x1, x2, x3 이렇게 쭉 두고 행열 이렇게 곱할 거니까 요 뒤에 가중치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적어서 행렬을 만들어주면 요거 이렇게 곱하면 행열 이렇게 곱해서 y1 나오고 행열 이렇게 곱해서 y2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단순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쭉 가는 계산을 조금 더 심플하게 얘를 뭐 x라고 하고 얘를 뭐 w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면 뭐 xw는 y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식도 되게 여러 개 써야 되는데 식도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런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방법 이것도 행렬의 곱셈을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얘기하고 가면은 이 친구에도 이름이 있어요. 뭐라 부르냐? 얘를 DNN이라고 부릅니다. DNN. 영어로 이게 딥러닝이니까 그런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방식 중에 그나마 좀 최신 요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하는 요 방법을 DNN이라고 부르고요. 이 DNN의 계산에도 요 행렬의 곱셈을 활용하면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DNN이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뭐냐? CNN이라는 애를 한번 배워봅니다. CNN. CNN. N는 똑같고 얘가 C가 뭐냐면은 이제 선생님은 영어 잘 못해가지고 이 단어를 처음 봤어요. 컨볼루션이라는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한
뉴런 네트워크 뭐 이런 거를 배워볼 겁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죠? 뭔가 컨볼루션이니까. 한국말로 행렬 합성곱이라고 부릅니다. 합성곱. 오늘의 주제는 요 CNN이라는 애를 써서 이미지를 어떻게 필터를 적용해보자. 그러면 이 CNN이라는 건 대체 뭐고, 요 C가 행렬 합성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체 또 앞에도 뭐 아다마르 곱, 그냥 곱 있었는데, 얘는 또 뭐 하는 친구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좀 이런 거를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쯤에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니까 이제 CNN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가볍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요즘 한창 주가가 오르고 있나요? 뭐 하나도 모르는데 테슬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영상 되게 짧아요. 인공지능은 요 도로에서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런 겁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보면 이제 자동차랑 버스, 오토바이 여기 달리고 있는데 달리면서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요 노란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자동차다. 요 파란 친구는 버스다. 요 보라색은 오토바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동영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영상은 이미지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보고 알아서 요 각 개체들의 윤곽선을 따서 이 모양이 어떤 물체다. 요거를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기술들에 사용되는 게 일단은 CNN이고, 물론 요즘은 또 더 좋은 기술 쓰지만 레이더 이런 거. 그래서 CNN이란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또 너무 또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 어려우니까 또 뜬금없지만 선생님 대학교 때 썰을 잠깐 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이? 한 10 몇 년 전?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10 몇 년 전에 이게 선생님이 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신입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되게 약간 이상한? 좀 약간 관습이 있었어요. 관습. 그게 뭐냐면은 탁본이라는 문화가 있었죠. 탁본 들어봤어요. 탁본? 처음 들어보죠. 선생님도 대학 가서 처음 들어봐요. 탁본이라는 걸 떠야 됐어요. 뭐냐면 일단 탁본이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막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굉장히 이 예술성 있어 보이는 아저씨가 막 먹으로 막 이렇게 뭘 찍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비석이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돌 같은 거, 아니면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고기 대어를 잡으면은 막 물고기 위에다가 막 종이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물고기 무늬를 막 이렇게 남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다니, 어탁이라 그러는데 약간 요런 거를 탁본이라고 불러요. 탁본. 어떤 물건의 이 표면을 이렇게 잘 이렇게 칠해가지고 보존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수학교육과에 탁본이라는 문화가 있었다. 뭐냐면은 이 학교에 약간 유명한 시인이 막 시를 남기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비석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나라를 빛내 뭐 영웅들이요 뭐 저쩌고 시가 써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의 선배들이 가끔 이 비석에 탁본을 갖고 싶다. 왠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를 갖고 싶다. 뭐 이런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학교육과 한 40명 되거든요. 한 40명을 한 10명씩 4팀을 자릅니다. 10명씩 4팀을 잘라가지고 지금 뭐 딱 이때쯤에요. 한 5월, 6월쯤에 이제 팀별로 이 탁본을 떠와라. 그래갖고 이 비석에 담긴 이 시를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이 버전을 이제 선배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아마 그냥 보내주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좀 팔거나 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MT 갈 때 뭐 술 사거나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간에 탁본이라는 걸 떴다. 그래서 약간 막 비석이 있으면은 요거를 본 따야 돼요. 그래갖고 이게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대충 이제 잉크에 딱 해가고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안 돼요. 이제 잉크가 너무 세가지고 종이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글씨가 제대로 안 남거나 이래가지고 이 뭐 들고 있죠 이 아저씨가. 뭐냐면 이게 좁쌀 주머니예요. 좁쌀 주머니. 이 뭐 천으로 된 주머니에다가 좁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먹을 묻혀가지고 톡톡톡톡 종이에 찍어요. 종이 있으면은 톡톡톡톡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은 이 적당히 이것도 파워가 중요한데 힘이 그렇게 안 세면은 이 글자가 파인 부분은 하얗게 되고 안 파인 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글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탁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큰 이 비석이 있으면은 그나마 이 10명 중에서 손놀림이 좋은 사람이 여기다가 찍습니다. 톡톡톡톡 이렇게 부분 조금씩 겹쳐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게 탁본이라 그래요. 까놓고 말해서 이거를 왜 내가 하고 있어야 되나 솔직히 좀 현타가 왔었거든요 대학교 때. 내가 뭐 역사 교육과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무슨 막 광개토대왕 능비 이런 거면 할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뒤돌아보니 이제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 13년 아니 10몇 년 뒤에 인공지능 수학 행렬 곱을 가르칠 걸 계산하고 미리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였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행렬의 합성곱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행렬이 있으면은 지금까지 행렬 곱한다 하면은 한 번에 했잖아요. 행렬의 모든 성분을 뭐 성분끼리 곱하던 행렬 가로 세로로 곱하던 한 번에 했는데 요 행렬 합성곱은 그렇게 안 해요. 마치 탁본을 뜨듯이 아니면은 그 뭐 화장품 이런 거 보면 파운데이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한 번에 겁나 큰 천으로 팍 하는 게 아니고 톡톡톡톡 이렇게 바르잖아요. 조금씩 그런 거 하듯이 행렬을 엄청 조금씩 쪼개가지고 요만큼 곱하고 요만큼 곱하고 요만큼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행렬의 합성곱이라고 합니다. 네, 조선님이 영상 만들어 왔는데 이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자, 왼쪽에는 요 5 곱하기 요 행렬이 있고요. 여기다가 행렬을 곱할 건데 이제 요거랑 뭐 똑같은 사이즈 행렬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엄청 조그만한 행렬을 곱해줄 겁니다. 요거를 커널이라고 불러요. 커널. 그래서 커널이라는 애를 곱해줄 건데 어떻게 하냐? 이걸 한 번에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 1, 0, 마이너스 1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한번 곱해줄 거예요. 곱하기 1, 곱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그 하다 마르고 파듯이 그런 다음에 요 곱한 애들끼리 더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뭐 값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 했으면은 그 옆으로 넘어갑니다. 한 칸 옆으로 넘어가서 또 찍어요. 그 다음은 요 바로 옆에 요 2, 0, 1, 2 여기로 넘어가서 또 1,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곱해준 것끼리 더해요. 그러면은 또 숫자가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숫자가 하나 나오고 이게 끝나면은 또 바로 옆으로 가가지고 요 0, 1, 2, 2 여기다가 또 1, 0, 마이너스 1, 1 이거를 각각 곱해가지고 더해주고 끝나면은 또 바로 옆으로 가가지고 1, 0, 마이너스 1, 1 곱해주고 다 했으면 어디로 갈까요? 아래 칸 여기로 내려가서 또 1, 0, 마이너스 1, 1 곱해주고 그럴 때마다 숫자가 하나 생기는데 그거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런 식으로 톡톡톡톡 일단 하나씩 이렇게 툭툭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 5 곱하기 5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물은 이렇게 4 곱하기 4 행렬로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행렬의 부분마다 말하자면 하단모르곱 같은 거 정확히 말하면 벡터의 내적이랑 비슷하지만 성분끼리 각각 곱해서 더해주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곱해서 이렇게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내는 요런 곱셈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행렬의 합성곱이라고 불러요. 합성곱. 이해가죠? 그래서 기호도 좀 달라요. 기호도 이제 쓰다 쓸 게 없어가지고 원래 곱하기는 이렇게 하고 하다마르 곱 이렇게 했는데 합칩니다. 별 동그라미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A라는 행렬이랑 B라는 커널을 합성 곱해준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꼭 그럼 커널은 뭐 2 곱하기 2여야 되냐? 당연히 아니어도 돼요. 뭐 3 곱하기 3이어도 되고 뭐 4 곱하기 4여도 되고 다만 이 원래 행렬보다 더 커질 수는 없겠죠. 이해가죠? 왜냐면 부분 톡톡톡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더 크면은 숫자가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 원래 행렬보다 조그만 행렬이기만 하면은 이렇게 톡톡톡 찍어서 이렇게 합성곱 행렬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곱한다고 하면 일단은 여기에 101, 110, 011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더해서 5 이렇게 써주고 끝났으면 한 칸 옆으로 가서 얘랑 또 곱해준 거죠. 101, 110, 011 해주면 1, 2 그러니까 2가 될 거다. 그 다음에는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3, 4, 4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와서 해주면 3, 4, 5, 6, 6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두 행렬을 합성 곱하면은 5, 2, 4, 6 이런 식으로 행렬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괜찮죠? 이거 문제 하나만 풀고 활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함께 하기는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계산해야 되니까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요거를 합성 곱해보자. 근데 요거는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 10이니까 왼쪽 것만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1 곱하기 1 하면 1, 0 곱하기 1 하면 0. 이 두 개만 더하고 얘네는 무조건 없어질 것 같아서 해보면 1. 이렇게 하면은 1. 결국에 요 왼쪽에 있는 두 개를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4.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 소리가 올려. 강아지가 문 밖에서 너무 우는데 들여보내도 돼요? 하는 방법만 알면은 됐습니다. 0, 1 더하면 1, 1 더하면 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 강아지 들여보내줘도 돼요? 들여보냈어요. 너무 울어서. 강아지 구경 좀 하게. 여유가 되면은 또 바로 이 필터 붙여가지고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인식하게 하고 이런 것도 하면 재밌는데 아무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이거예요. 꼭 한 칸을 이동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2칸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처음은 똑같이 여기에 1010 곱하니까 1이겠지만 그 다음은 한 칸이 아니라 2칸 움직이니까 여기로 간다. 여기로 가면 1010 2 곱하기 1은 2 3 곱하기 0은 0 2 곱하기 1은 2 0 곱하기 0은 0 더하니까 4가 된다. 그 다음에 아래로 2칸 가니까 이것도 더하면 3, 또 오른쪽으로 2칸 가니까 2.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칸씩 이동하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게 된다. 결과값의 행렬의 크기도 다를 거고 값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하나만 풉시다,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하나씩 골라서 푸세요. 왼쪽이 한 칸 이동, 오른쪽이 2칸 이동. A few moments later. 숫자 3개만 봐도 이제 뒤에 맞을지 틀릴지 예측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다 쓰세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1101이니까 이렇게 3개는 될 거고 얘는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이 네모를 쳤을 때 이렇게 3개씩 더해서 적어주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풀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이제 2칸씩 이동하니까 이렇게 구간을 4개로 나눠서 똑같은 연산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행렬곱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대체 이미지 필터링 할 때 어떻게 쓰느냐? 이제 여기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슬펐던 탁본 얘기 지나보내고 이제 선생님이 야심차게 만든 그리고 AI가 만들었죠.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던 것처럼 이제 이미지 편집을 좀 해볼 건데 오늘은 이미지에 여러 가지 필터를 좀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진을 하나 아무거나 검색을 해서 받아보세요.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오고 싶은 이미지를 하나 받아서 이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했던 그 행렬곱 이거를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해볼 겁니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걸로 할게요. 엣지 경계선 검출인데 이거 뭐냐? 한번 이거 눌러보면 알 겁니다.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바뀌어요. 브러쉬를 좀 키우면은 여기 한 번 해야 되거든요. 키우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터널 크기는 설명 안 해도 알죠? 곱해지는 행렬의 사이즈를 이렇게 자체로 키우는 거예요. 생각해 너무 많이 하면 렉이 걸려. 네, 조금 살살 해야 돼요. 한 3 곱하기 3 정도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바뀝니다. 여기 지금 뭘 한 거냐? 뭐 한 걸까요? 보면은 까매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색깔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인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차선이나 자동차의 이 경계선 이런 데만 약간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이 되고요. 다른 데는 아예 까만색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거 어디다 쓸까? 느낌 오죠? 아까 봤던 이런 데 쓴 겁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이 이런 도로를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회색 도로고 저기는 벽이고 저거는 나무고 자동차고 하겠지만 인공지능이 봤을 때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청록색, 이거는 파란색, 이거는 까만색. 그래서 이제 행렬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불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모서리 여기 좀 가장자리가 아닌 부분은 까맣게 바꿔버리고 가장자리 부분만 이렇게 색깔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훨씬 쉽겠죠, 이거 인식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곱을 이용한 이미지 필터인데 일단은 한 다음 시간까지 한번 더 잡아야 되겠네요. 일단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렉 안 걸리는 선에서 한번 요거저거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있는데 선생님 보여줄게요. 첫 번째 거 하면은 이렇게 가장자리만, 정확히는 세로 가장자리만 이렇게 남고요. 어떤 거는 화질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고급 용어로는 샤프닝이라 그러는데 약간 흐렸던 게 좀 더 또렷해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도 있고. 어떻게 잘 보이나요? 여러분 화면에서? 잘 보여요. 보여요? 다행이네요. 반대로 더 흐리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뭐 블러라 그러죠. 모자이크. 블러랑 모자이크는 좀 다른데. 엠보싱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명암 같은 거를 억지로 주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핸드폰 기본 필터에 있는 이 수많은 필터들이 사실은 우리가 배운 이 행렬곱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건데 이제 오늘의 수업의 포인트는 이거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요 긁는 요거랑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행렬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요거를 알아보는 게 이제 우리의 메인 테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만 보고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금 조정을 한 다음에 이것저것 알아볼 거고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이 직접 요 코너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필터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할 거고 일단 오늘 하나만 볼게요. 이 테두리 검출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부분은 까맣게 만들고 요 사물의 경계선만 이렇게 색깔이 남아있게 만드는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걸까? 살펴보려고 요 코너를 봤더니 오른쪽에 보면 다 써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111 0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가 왜 테두리를 검출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은 색인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의 목적은 이 가장자리를 검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이고 얘들 여기는 뭐 파란색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요쯤에다가 우리 1110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임의로 숫자 줄게요. 요거 뭐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곱하면 어떻게 될까? 숫자가 다 똑같죠? 그러면 한 번만 해보면 190 곱하기 1 더하기 190 곱하기 0 더하기 19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똑같은 거 이게 두 번 더 나올 겁니다. 는 몇일까? 0이요. 0이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가운데는 어차피 뭐가 있든 여기는 없어지는 거고 왼쪽 거는 그대로 더할 거고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빼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커널의 역할은 뭐냐? 요 왼쪽에 있는 색깔에서 오른쪽에 있는 색깔을 뺀 값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으면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숫자가 복잡해도 답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좀 감이 올 것 같은데 자 요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도 행렬을 주면은 190, 190, 30, 190, 190, 30, 190, 190, 30 여기다가 행렬 곱을 하면 경계만. 그죠? 1, 0, 마이너스 1 곱하면 여기는 190이고 여기는 30이다. 두 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160, 요것도 160, 요것도 160 더해서 480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제 255 이상은 안 올라가니까 얘는 하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테두리를 구분할 수가 있다. 이제 어디에 이렇게 갖다 대도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주면 물론 실제로는 3 곱하기 3이니까 한 요 정도 찍히죠. 이렇게 열심히 톡톡톡 찍어주면 이 주변 색깔이 똑같은 데는 그대로 보이다가 이게 색깔이 서로 많이 다른 데만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런 원리죠. 괜찮네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샤프닝이나 뭐 블러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것저것 있는데 이제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한번 마저 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적용하는 행렬곱 방법을 우리는 CNN이라고 부르고요. 앞에서 봤던 DNN이랑 비교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항상 그래요, 모든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DNN도 많이 써요. 이제 텍스트나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이게 다 좋은데 뭐가 안 좋냐? DNN은 일자입니다. 식이 보면은 뭐 행렬 곱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 벡터 연산이거든요. 그 숫자들을 한 줄로 쭉 적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920 곱하기 1080 뭐 이런 해상 들어가 하면은 몇 개 한 100만 개 되는 숫자를 한 줄로 쭉 적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요 점 바로 밑에 있는 점 찾으려면 더하기 1920 막 해야 되고 뭔가 숫자가 굉장히 길어지고 계산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만 해도 바로 계산이 멈춰버린다. 숫자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하지만 CNN은 보다시피 이렇게 행렬 자체의 공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덜하다. 그래서 뭐 이미지나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구조, 격자 구조를 가졌을 때는 CNN을 쓰는 게 훨씬 데이터의 부하가 없이 좀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남은 부분 마저 하고 자신만의 커널 필터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했는지 그런 걸 할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게 2022에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한민국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수학 시간에 이거를 배웠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미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 많았어요.